네, 보신 대로 이런 소식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자, 박용환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이 이제 러시아 본토로 첫 공격한 사례가 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트리거가 돼서 더 큰 전쟁으로 좀 촉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요청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네.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타격도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원하고 있는 시설들도 노출이 되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보니까 이제 에이테크임스라고 저희가 뭐 국제 기사 쓰면서 많이 들었는데 어떤 미사일길래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에이테크함스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약 300여 킬로미터 정도까지 될 정도로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탄을 약 1000여 개 정도 탑재할 경우 축구장 면적 서너 개를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무기다라고 봅니다. 터지면서 어떤 뭐 알갱이라고 할까요? 파편들이 네, 맞습니다. 막 퍼져나간다. 그래서 아마 장갑화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제 살상될 정도로 매우 파괴력이 높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먼 거리를 날아가고 더군다나 이 300여 킬로미터 정도라면 네. 러시아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공군기라든지 공군기지, 지원시설 이런 핵심 시설들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전선에 미치는 아주 핵심적인 군사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일각에서는 게임 체인저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까지도 나오기도 했던 겁니다. 네, 지금 자막이 보시지만 6발을 발사했는데 보니까 러시아 측에서는 5발 좀 요격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한 발이 러시아 본토에 떨어졌다고 하면 그 피해가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양측의 주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요격을 했고 그중에 하나도 손상을 입혀서 피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측은 군사적인 효과를 거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을 뭐 단순히 여기서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정밀한 무기입니다. 오차 범위가 한 수미터도 되지 않는 그리고 거의 지정한 곳에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군요. 근데 아주 초정밀의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게 요격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낙탄이 된다면 분명히 군사적인 효과는 큽니다. 군사 시설로 향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겠네요. 네, 당연히 아마 그 요망되는 그 타겟 리스트 중에서는 군사 시설, 더군다나 군사 지원 시설, 공군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망라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에이테크임스 발사를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이틀 전에 아마 이 승인했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바이든은 왜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사실 우크라이나가 몇 개월 전부터 이런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 했지 않습니까? 왜 이 시점에 허용했을까요? 아무래도 미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인이겠죠. 예. 내년에 취임을 한다면 조기에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 번 언급한 바가 뭐 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뭐 휴전시키겠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진영 내에서도 찬반 논란은 다소 있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본다면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전선을 회복을 하고 성과를 올려서 예상되는 그런 휴전 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뭐 양측이 전쟁이 종식되면 어느 정도 땅을 예를 들어 땅 따먹기 개념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전 협상으로 전환이 되면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기반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걸 좀 용인했다고 봐야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바랬다고 봐야 됩니까?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확전을 무한대로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좀 자제해왔지만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효과를 거두려면 결국 우크라이나 측이 요청한 전술적인 무기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전환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측 특히 우크라이나가 좀 급하게 됐다 뭐 이렇게 좀 해석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런 바이든의 이런 결정에 따라서 어제 러시아가 이 핵무기 사용을 완화하는 핵 교리 이 개정을 전격 감행한 일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뭐 에이테크임스가 계속 많이 날아온다고 하면은 위협이 정말 된다고 하면 타격을 많이 입었다면 핵무기를 바로 쓰는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 쏠리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후에 2020년 이후 이제 4년 만에 교리는 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전에 푸틴 대통령이
핵을 쓰겠다라는 언사를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교리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한층 더 수사적으로 위협을 높였다. 그러니까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위협의 가능성을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전술적인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이번에 교리 개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미 측에서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예상했겠죠, 아무래도. 네, 사실 이제 아마 러시아 측도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과 교류화를 하는 걸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번에 이제 본토 공격이 이루어지니 그 부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맞대응을 했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바라는 바는 아니겠지만 피해야 될 상황이지만 러시아가 정말 상황이 안 좋게 악화가 된다고 하면 핵단추를 누르게 되면 정말 세계 3차 대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벌어질 수도 있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양측 다 자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5인과 5판에 따른 전쟁이라는 건 확전이라는 건 언제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사소한 거 하나로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전쟁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핵무기를 조금 더 가까이 둔다라는 건 위험이 더욱더 커질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우려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기전이 될 거지만 전쟁한 지 벌써 1000일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러시아의 어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열어놨다는 거는 북한에 있어서도 한반도에 어떤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걸로 또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핵무기가 사실 그동안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그런 터부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핵무기가 좀 소형화되고 저희력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리들이 채택이 되면서 이제 실제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역시 가장 우려되는 건 처음이 어려운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처음의 사례가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길은 어떤 것인가 양쪽에서 뭐 압박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무기를 저희가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전세의 전환에 따라서 다각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역시 북러 간의 협력을 조기에 끌어내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남북한이 뭐 직간접적으로 이번 전쟁에 개입될 수도 있는 만큼 걱정이 되는데 예의주시해 보도록